2010년 10월 15일 늦은 밤, 한 여성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차를 몰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여성이 찾는 건 몇 시간 전 아르바이트를 마친 여동생. 집에 온다는 문자까지 보내놓고 새벽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인 탓에 걱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. 언니의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동생은 끝내 보이질 않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데요. 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간호학과 졸업을 앞두고 서울 병원에 취직까지 할 예정이었던 동생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는 목포 예비간호사 살인사건을 파헤쳐봅니다. 예, 취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이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실종이 됐습니다. 좀 안타까운 사건 같은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속도 좀 내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시기가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. 목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오던 조모 씨인데요. 11시 20분쯤에 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알바 끝났고 병원길 따라서 집 갈 거야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.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모대학 간호학과 4학년이었습니다. 서울의 한 병원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금방 온다고 하던 조 씨가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끌고 찾으러 나갑니다. 그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. 피해자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알바를 그만뒀었는데 하필 그날 대타로 일을 좀 서주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또 하필 평소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그날은 버스가 끊겨서 그랬는지 그날만은 걸어서 귀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대타를 섰고 또 하필 그날 걸어서 귀가를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어요. 다니던 길목에서 입고 다니던 외투를 발견했습니다. 아무래도 범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외투를 발견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배수로 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. 지금 저 검은 것이 피해자의 상의라고 네, 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다니던 길에서 한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했는데요. 발견 당시에 얼굴과 몸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체육공원 인근이라면 그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혹은 또 그리고 CCTV 2010년입니다. CCTV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촘촘하거나 지금처럼 화질도 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그 공원 인근의 CCTV가 모형 아니면 고장난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몇 가지 CCTV 되는 CCTV 있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뭐 범행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것은 찾지를 못했고요. 다만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1시 18분에 언니한테 집에 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10분 이후에 11시 28분에 이 피해자를 50대 이 부부가 봤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지나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저 딱 그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 모습입니다. 같은데 울면서 자정쯤에 여성이 그 눈에 띌 만도 한데 말이죠. 네,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요. 피해자가 실제로 그 시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 모습이 피해자가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다. 이 당시 피해자는요. 이 지인과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첫사랑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곧장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당시 통화한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. 그 친구는 울지 말고 택시 타고 집 가라고 그렇게 이 피해자를 다독였다고 진술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통화할 때 누가 쫓아오거나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기색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. 교수님, 어떻게 보면 저렇게 눈에 띌 수 있는 대상을 공격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말이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저게 이제 CCTV에 찍힌 내용이고요. 그 CCTV를 자세히 보시면 저 피해 여성이 이제 후드를 머리에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후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울면서 통화를 갖다가 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위의 관심이라든가 경계를 해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불행하게도 당시에 어떤 그 범인이 범행 의도를 가지고 목표물로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
본인이 피해를 당하기 직전까지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피해자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취약한 그런 그 모습을, 그런 메시지를 범인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뭔가 단서는 없었습니까? 자, 사건 발생 4일 만에 뭔가 피해자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지금 발견하는데요. 이 위치는 2.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. 그래서 거기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인근 다리 밑에 부분인데 피해자 가방 안에 속옷하고 스타킹하고 반바지하고 핸드폰 같은 게 있었는데 바닷물에 젖은 채로 발견이 됐고요. 이 장소는 이제 요즘 나오는 저 장소인데 차로는 한 8분 걸리고요. 걸어서는 37분이 걸립니다. 그리고 결국은 2.5km 떨어진 곳인데 아마 차량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 소지품에 또 어떤 단서가 안 나왔습니다. 뭐 DNA라는 단서가 나오면 좋았을 건데 뭐 바닷물에 젖은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됐던 겁니다. 이러면은 뭐 진짜 수사가 난항에 빠졌겠네요.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자 손톱 밑에서 범인인 것으로 보이는 이 표피 조직이 발견이 됐어요. 아무래도 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핥혔다면서 이렇게 남았을 것 같고 또 시신에서도 이 범인의 어떤 뭐 체액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. 그래서 경찰이 DNA 검사를 뭐 피해자 주변 인물은 당연하고 인근 우범자라든가 심지어 저기가 이제 목포니까 들렀다 가는 선원들까지 다 한 2,100여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지역 언론에서는 이거 인권 침해다, 과잉이다 할 정도로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들여다봤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뭐 범인을 잡으려면 2,000명이 아니라 뭐 2만 명을 하든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, 교수님. 사실 이제 경찰이 이 DNA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중을 했던 이유는 이 DNA가 이 피해자의 몸에서 3군데가 나왔어요. 이게 손톱에서는 아마 저항을 하는 그 과정에서 DNA가 묻은 것 같고, 이 가슴 부위와 또 이제 다른 신체 부위, 이 3군데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 DNA를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거든요. 그래서 예. 이제 경찰이 한 2,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DNA를 했는데 불행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이거 그 당시에 어떤 목격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이제 목격자 몇 명을 찾아내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 공통적인 것이 한 2명의 목격자가 봤는데 신장이 한 170에서 175 정도 모자를 쓴 남성이 그 근처를 갔다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. 그래서 목격자 일은 밤 10시 20분에 그 인근 공원을 왔다 갔다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목격했다. 그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모자를 쓰고 면바지 차림이었다. 그리고 이제 목격자 또 다른 사람은 밤 11시에 언니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 트레이닝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것이 좀 무서워서 피한 적이 있다. 이런 어떤 그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경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. 일단 저 정도 목격자 증언도 나왔고 뭔가 그럼 또 다른 얘기들은 없었습니까? 네, 이번엔 차량에 관한 이 공통된 증언들도 있습니다. 일단 한 제보자는요, 시신이 발견된 곳 바로 옆쪽에서 뭔가 어두운 색 차량이 하나 서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 다리가 이렇게 올라타는 거를 얼핏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또 다른 택시 기사는 평소에 못 보던 차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. 트렁크에 은색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차 번호 끝자리가 3이었다. 이렇게까지 진술을 합니다. 예. 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. 이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서 끝번호가 이 3인 차량을 모두 다 조회를 했지만 역시나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참 이게 결국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제 사건입니다, 지금. 예. 발생하고 나서 13년이 흘렀지만 미제입니다.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게 사실 이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뭐 경찰이나 법의학자 사이에서 의견도 갈렸어요. 예를 들어서 경찰은 몸에 흙이 안 묻은 걸 봐서 아무래도 범죄가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것 아까 같다. 목격. 예, 그런 얘기를 했고, 근데 법의학자분들은 몸에 난 자국들을 비춰봤을 때 이거 야외에서 저질러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부터 좀 갈렸고요. 그리고 지금 과학 수사가 정말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2018년도에 위력품들을 다 재감정을 했답니다. 그런데도
이 사건에서만큼은 새로운 증거를 못 찾았어요. 자, 교수님. 그 이춘재는 말이죠. 그 DNA를 이제 대조해서 어떻게든 잡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자, 그런데 이 범인은 어떤 DNA를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그 대조군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제가 딱 그 생각을 들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난 생각이 그러면 이자는 이때 범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건가? 예.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요. 일단 이제 그 CCTV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발생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주 이 여성을 갖다 따라가면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피해자를 선정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여성의 어떤 그 상태 같은 것을 보면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지나치리만큼 잔혹하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 이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낯선 자 강간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인지 랩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. 또 하나는 분노형 범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독범이고요. 또 사실 이 금전 같은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가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DNA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럴 수도 있고 예. 또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혹시 외국인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갖다 출국을 해버렸었으면 이 가지고 있는 이 DNA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데 어쨌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수사를 갖다 계속해서 진범을 잡는 날까지 우리 경찰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목포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 만약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언젠가 꼭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.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,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. 전남청 미제사건 수사팀 061-289-2472번으로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. 자,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.